경제신문 읽어주는 여자 2020년 3월 18일 수요일 경제뉴스 1. 코스피 1600선 무너져 10년 만에 최저.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1.24포인트 내린 1591.20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종가는 2010년 5월 26일 이후 9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5,896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지난 5일 이후 10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주가가 오른 종목은 93개에 불과했고 내린 종목은 790개였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 거래량은 6억 9천여만 주, 거래대금은 9조 3,433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2. 증시 폭락의 원달러 환율 1245.7원 상승 마감. 18일 원달러 환율이 증시 폭락 여파에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2원 오른 달러당 1245.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 17원 폭등하면서 이날 소폭 내려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장막판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3. 환율 상승에 지난달 외화예금 65억 달러 감소.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전월 말 대비 64억 7천만 달러 줄어든 685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은은 일부 기업이 해외 투자와 관련해 외화예금을 인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화별로 보면 달러화 예금 잔액이 585억 4천만 달러로 63억 1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4. 토스증권 나온다.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의결. 금융당국은 이날 주식회사 토스준비법인에 주식과 채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증권 투자 중개 업무를 예비로 인가했습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준비법인은 이날로부터 6개월 내에 인적 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가를 신청하면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심사를 하게 되고 본인가까지 받으면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토스준비법인은 금융당국의 본인가 이후 상호를 토스증권으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5. 보유세 폭탄 현실화. 강남 2주택자 보유세 2,500만원 인상. 올해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12.16 대책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충격까지 겹치며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보유세 부담이 더해지면서 주택 매도에 나서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시가격 상위 5개 아파트 단지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거의 1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더 큽니다. 6. 전국 아파트 공시가 5.99% 인상. 서울 14.75%. 시세 6억 원이 조금 안 되는 아파트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1,000만 원 올랐다면 보유세는 2만 원이 늘어납니다. 시세 9억 원이 조금 안 되는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9만 원 증가합니다. 공시가 15억 원인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191만 원 늘고 시세가 30억 원에 달하는 서초구의 아파트는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라서 보유세를 529만 원 더 내야 합니다. 강남구의 공시가격 합산 37억 원의 아파트 2채를 가진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2,319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7. 포스코그룹 내 모든 상장사 전자투표제 시행.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 의원 등을 전자투표 시스템에 등록해 주주가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은 주주와 상장사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총 현장에 직접 참석하기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비대면 주총 참석인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8.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3개월 연장. 국토교통부는 18일 재개발, 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 조치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분양가 상한제는 4월 29일부터 적용 예정이었습니다. 국토부의 3개월 추가 유예 결정에 따라 오는 7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를 위해 오는 23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다음 달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 한국거래소, 시장조성자도 공매도 금지. 금융당국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 기간 시장조성자들에 대해 매도 포지션을 취하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 일명 노액션 레터를 발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시장 변동성이 극대화됨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공매도 금지 조치로 개인과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공매도 거래대금은 제로였던데 단해 기관의 거래대금은 금지 전과 비슷했습니다. 10. 오늘부터 수출 채권 5천억 원 현금화 가능. 유동성 공급, 수출 계약 파기, 대금 결제 지연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 중견기업은 오늘부터 바로 수출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됩니다. 수출업체가 수입업자에게 상품을 보낸 후 받은 채권을 시중은행에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서는 방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8일부터 바로 시행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약 1조 2천억 원의 수출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일 저축은행, 금융당국 승인 없이 부대 업무 가능해진다. 저축은행들이 앞으로 전산 시스템 판매 대여, 표지원 발행, 방카슈랑스 등의 부대 업무를 금융당국에 별도 승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 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 별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저축은행이 부대 업무를 취급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했고 승인의 효과는 신청한 저축은행에만 한정됐습니다. 12. 홍남기 금융실물 복합위기. 항공사 공항 사용료 감면.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가 막대한 항공업계와 버스업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항공기 착륙료를 20% 즉시 감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 달까지 114억 원가량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항공기 정류료도 3개월간 전액 면제하고 제주와 대구 공항 등 운항이 중단된 공항의 상업시설 임대료도 받지 않기로 했는데요. 고속버스에 대해서도 월 80억 원에 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에 대해선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3. 은행 선물 언포지션 한도 확대. 국내은행 50% 외은 지점 250%. 국내은행의 선물원 포지션 한도는 40%에서 50%로, 외은 지점은 200%에서 250%로 각각 올립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외화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스와프 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은행 선물원 포지션 한도를 25%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은행 선물원 포지션 한도는 현행 40%에서 50%로, 외은 지점 한도는 200%에서 250%로 각각 확대됩니다. 14. 코로나에도 삼성의 자신감 반도체 수요 성장할 것. 삼성전자는 이날 주력 사업인 반도체 사업에 대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단기적인 수요 감소는 불가피하겠지만 올해 업황 회복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메모리 업계는 공정 전환 중심의 투자가 진행돼 전년 대비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5G 확산세와 미국,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 등 수요 전망에는 현재까지 변동이 없고 일시적인 생산 감소가 오히려 하반기 메모리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15. 중기부, 추경 예산 3.1조 확보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1차 추가 경정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조 3,809억 원 늘어난 3조 667억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민생을 안정시키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의 특별재난지역 17만 7천 개 피해 점포가 중점적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16. 23일부터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10% 환급, 최대 30만 원.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10%, 1인당 최대 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최고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받은 제품을 살 경우에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구매일 기준으로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지원합니다. 17. 조현아 삼자연합 한진칼 지분 40.12%로 늘려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맞서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3자연합이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의결권이 인정되는 조원태 회장 측 지분은 조 회장 6.52%,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5.31%,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 6.47%, 델타항공 10% 등 총 36.5%입니다. 반면 3자연합의 지분은 크키즈 17.29%, 반도건설 8.2%, 조 전 부사장 6.49%,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2.2% 등 총 34.18%입니다. 18. 코로나19 원유전쟁 이중고 국제유가 또 폭락.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1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9.6% 떨어진 28.7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배럴당 30달러 선이 붕괴된 것으로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런던 아이스 선물 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 역시 이날 오후 2시 45분 기준 배럴당 10.31% 급락한 30.3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올해 2분기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를 종전 배럴당 35달러에서 30달러로 낮췄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19. 홍남기 재난기본소득 많은 검토 필요. 중대재난 발생 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상당 부분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관련 개념을 제안하자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도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20. 이재용 국토부가 타다로 국민 조롱한다. 이재용 전 쏘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타다를 내세워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홍보한 것에 대해 국민을 조롱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타다는 합법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제공하고 있었다며 1년 4개월 동안 이를 인정한 국토부가 갑자기 법안 개정안을 통해서 금지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타다를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020년 3월 18일 수요일 경제뉴스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